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고조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조선 시대는 치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화에서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탄생이 물론 국조를 우리는 단군부터 해가지고 지금 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내용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또 우리 배달국 또 한국에서 우리 뿌리를 찾는 어떤 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됐든 1세 배달국 환농 거바론 환농천한 때에 이웃에 사는 종족인 호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웅족, 곰을 숭배하는 종족, 이 세력이 제일 강했다고 합니다. 이 호족은 성질이 좀 탐욕스럽고 잔인해서 다른 종족의 약탈을 하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그 종족이었고, 또 웅족은 좀 어리석기는 했지만 또 자만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웅족, 호족 두 종족은 서로 이웃에 살았지만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혼인도 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웅족의 그 왕녀와 호족의 왕녀는 환웅천왕이 하늘과 같은 큰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각자 그의 무리를 이끌고 배달국으로 찾아와 신단수 아래에서 빌었다고 합니다. 환웅천왕님께 청합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계호를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웅녀와 그 호녀가 이렇게 이제 계속 비니까 환웅천왕께서 이를 듣고서 웅녀와 호녀에게 각각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환웅천왕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아라. 그러니면 하나님의 계호를 받아서 지키는 백성이 될 것이다. 어진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동굴 속에서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웅녀와 호녀는 100일 동안 환웅천왕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녀는 성질이 사납고 참을성이 없어서 3, 7일을 수행을 하고 더 이상 못 견디고 동굴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웅녀는 그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을 견뎌내고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100일 동안 수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계율을 받아서 참된 성품을 받았습니다. 웅종은 어리석고 고집이 센 종족이었지만 이 때문에 어느 종족도 웅족과 혼인을 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웅녀가 참된 성품을 얻고 무리를 이끌고 신단수 아래에서 와서 빌었다고 합니다. 배달국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이때 결국 18대 환웅천왕 거불단께서 그 참된 성품을 얻은 이 웅녀의 그 비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웅천왕께서 결혼을 하자 이에 백성들도 웅족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우리 역사의 내용입니다. 웅족하고 호족이지 신화에 나오는 곰하고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거를 교활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신화로 만들고 우리 역사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로써 우리 웅족은 배달국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율을 실천하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BC 2370년
10묘년 4월 30일입니다. 이 박달나무 아래에서 단군 왕검이 태어났습니다. 후에 이분이 단군 조선,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이십니다. 왕검은 신령스럽고 덕이 있어서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그의 나이 14살 되던 갑진년에 그 웅씨 임금께서 왕검의 신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비왕으로 삼아서 대읍의 국사를 맡기셨습니다. 왕검은 바른 정치로 나라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비왕이 된 지 24년이 되던 해에 왕검께서 배달국의 박달나무가 있는 아사달 큰 언덕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신불,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모셨습니다. 왕검께서는 성품이 신성하셨고 어질고 자비로웠습니다. 그의 도가 천지에 통해 덕이 사회에 미쳤습니다. 그는 배달국 말기 구한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천재의 아들로 추대되어 제위에 올랐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신 단군 왕검이십니다. 이때가 BC 2333년 전이고 지금 현재 단기 4349년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조선을 또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사만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진한 마한 번안을 우리 그 영토 지금 그 북한 고구려 쪽을 그 진한, 백제 쪽을 번안, 신라 쪽을 마한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이 사만은 원래 고조선이 하얼빈입니다. 탄생된 지역이. 그러니까 하얼빈이 아사달이라고 해서 하얼빈, 아사달에 그 진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단군 왕검께서는 진안을 다스렸고 또 번안은 부단군이신 부단군이 번안을 다스렸고 이게 중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한이 우리 한반도 마한 부단군께서 그 평양의 그 수도 백아강 이쪽입니다. 이쪽에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고조선은 그 신교 삼원의 신교 천지인 치화신의 도가 실현돼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는 치화의 시대였습니다. 단군 왕검은 나라를 삼한인 진안, 마한, 번안으로 나눠서 다스렸는데 이것이 고조선의 가장 큰 특징인 국가 경영제도 삼한관경입니다. 이 삼한 중에 진안은 도읍지 아사달이었고 요동지역, 만주지역이었습니다. 이 단군 왕검께서 직접 통치를 하셨고 마한은 도읍지가 백아강, 지금 현재 평양지역입니다. 요 한반도 지역이었고 여기를 다스렸고 번안은 도읍지가 안덕향, 현재 하북성, 당산시 지역입니다. 요서 지역을 각각 부단군이 관리 경영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진안은 천지 주인 인간, 마하는 하늘의 정신, 번안은 땅의 정신, 천지인 이 삼한으로 그 삼성기, 그러니까 그 환인, 또 환웅, 단군 이 세 분의 삼성기, 또 단군 세기, 단군의 일대기, 태백일사 이 고조선 역사 문화의 핵심 이 삼한관경기라고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사학자들은 이 삼한관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고조선 영토 및 도읍지 또 대화 관계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고조선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는 것이 이 신교인 삼원문화, 삼한관경의 인식 부족이다. 일부 이제
그 제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군 왕금은 하늘의 뜻에 부합한 도시 부도를 건설해서 부도 중앙에 천부단을 세우고 네 방위로 보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보단과 보단 사이에 각각 이 거리가 천리에 달했고, 이 길이 네 개의 진, 나루죠. 나루 네 개의 또 포, 배가 드나드는 곳을 만들어서 동서를 연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 황궁씨 가족 6만 명과 여러 부족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다고 합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아사달, 지금 중국의 흑룡강성 하일벤시입니다. 예, 도읍을 정하시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시고 국가 탄생을 고했습니다. 이 아사달은 송화강 지역으로 송화강 아사달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빛을 비추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개국한 이래 22세 색불로 단군까지 통치하였고, 22대 단군 색불로 단군께서는 남서쪽에 있는 백악산 아사달, 현재 길림성 장춘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이후 44세 구물 단군에 이르러서는 장경단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 현재 요령성 개원시로 다시 천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44세 단군까지 2096년 동안 계승되었습니다. 단군께서는 팽무에게 땅을 개척하는 일을 맡기셨고, 이제 오가입니다. 고시에게 농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기셨고, 성소에게 궁시를 짓는 일, 신지에게 글을 만드는 일과 생명을 주관하는 일, 기성에게 복원과 위생에 관한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또 희에게는 천문과 기상에 관한 일, 우에게는 군대에 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당군께서는 비서갑의 우두머리 하백의 딸을 왕비로 삼았고, 왕비는 누에 치는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때 단군은 평화로운 치세 중원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고조선의 팔조근법이 세 개밖에 지금 역사책이 안 나와 있는데, 이 팔조근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팔조근법은 고조선의 국법이었습니다. 이 고조선 사회에 모든 사람이 따르고 이행할 법인데, 현재 우리 국사교과서에 3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3개 조항은, 첫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을 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단군 역사를 기록한 교원사화에 이 8조 근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8조 근법은 교원사에 나와 있는 8조 근법은 제1조는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제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제3조 도둑질한 자 중에 남자는 거두어 들여 거지보이 노예로 삼고 여자는 노비로 삼는다. 제4조 소도를 회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제5조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제6조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한다. 제7조 음란한 자는 태양으로 다스린다. 제8조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이렇게 8조 근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숙종 1년 1675년 북의 노인이 저술한 책으로, 저자는 당시 고기를 자료로 참고로 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규원사원은 고기 중에서 특히 발해 개통의 책을 참고하여 저술한 사서라고 합니다. 또한 고려 마렵에 이명이 지은 진영유기를 참고로 하고, 이외에도 발해 유민의 사서인 고조선 비기, 조대기, 삼성밀기 등을 토대로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논문이죠. 이렇게 지금 그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이것을,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시골에 곳곳
유림까지 다 뒤져서 약 20만 권의 고대사를 불태웠습니다. 역사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우리 뿌리를 못 찾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족회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21세기 주체 세력으로 우리 대한민족회에서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근간만 강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뒷받침하는 모든 근간들을 다 찾아서 새로운 역사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고조선에는 오행치수법이 있었습니다. 단군은 신하 팽호에게 명해서 홍수 피해를 막도록 조치를 했고, 이에 팽호는 물길을 바로잡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편하게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단군 왕검 제위 50년, 약 BC 2284년에 홍수가 범람해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게 되자 단군 왕검께서는 풍백 팽호에게 명해서 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 산에 있는 흙을 옮겨 제방을 만들고 하천을 잘 조성해서 백성들이 홍수 피해에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행상극의 원리를 이용해서 보를 만들었고 물을 조절하는 오행치수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오행치수법이 순나라 때 대홍수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순임금 때 수도 산서성 평양이었는데 당시에 이때 해마다 여름철이면 황하가 범람해서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때마침 9년이라는 대홍수를 겪게 되었는데 이때 단군 왕검께서는 제위 67년 9년 동안 대홍수를 겪던 순시대에 단군 왕검의 태자 부르를 보내서 오행 원리로 인해서 물을 다스리는 법을 전수해줘서 치수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우가 세운 한나라가 이때는 BC 2205년에서 1766년입니다. 우의 아버지 곤이 치수에 실패해 순임금에게 처형을 당하자 뒤를 이어 치수 사업을 관장하는 관리였습니다. 우는. 그래서 이 우는 고조선 태자 부르에게 오행치수법이 적힌 금간 옥첩을 전수받았고 때문에 대홍수를 해결해서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어가지고 결국 왕위를 물려받아 한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한나라 때가 국호를 처음 사용한 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한나라는 마지막 걸왕까지 고조선을 상국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제천의식은 여러분들 우리 제천의식은 우리 천손민족의 전통 사상이었습니다. 강화 만이산, 배달 신시, 또 태백산 여기에 천재단을 쌓고서 천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제천의식은 단군 시대 때부터 물론 그 이전에 배달국대 환웅천왕께서 신시에 오셔갖고 처음 나라를 배달국을 건국한 것을 하나님께 고했던 의식입니다. 그 이후로 해서 제천의식은 단군 시대 때부터 북으로는 백두산, 남으로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행해진 우리 천손민족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1995년 6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백두산 고대 재단 무기를 중국 아마추어 고고학자 린수린이 발견했다며 추정연대는 4,000년 전까지 거슬러 온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양 40마리를 올릴 수 있는 오래된 재단이었다. 당국대 윤내현 박물관장은 이 돌 재단 주위에 수백 개의 적성총 군과 마을 유적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지역은
고조선 지배층이 거주했던 지역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돌로 만든 제단과 적성총이 발견됐다는 것은 유적이 우리 민족의 고대 문화의 유적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중국의 황하유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화유적이 발견된 예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4대 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명은 강에 의해서 탄생된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탄생이 됐고, 이집트 문명도 이집트 나일강에서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도 인도 겐지스강에서 탄생이 됐고, 또 그동안 황하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황하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황하 문명이 아니다. 그보다 더 앞선 홍산 문화. 홍산은 문화라고 합니다.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황하 문명은 지금 그 얘기를 안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강의 문명이 아니고 내륙의 문명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동북아 시대의 최초의 산정에서 제사를 지냈던 민족이고, 배달국 환웅천왕께서 하느님께 국가를 세웠다고 백두산 천재 이후 전통적으로 우리 결의에서 또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 사상입니다. 때문에 강화도 만이산, 황해도 구월산, 강원도 태백산 등의 산정에서 우리 민족이 하느님께 천제를 드렸다는 제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1월 3일 날 강화도 만인산에 천제를 우리 그 직원들과 함께 같이 가서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고인돌은 그동안 우리는 고인돌을 무덤으로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은 고인돌은 무덤이 아닌 제단이었다. 특히나 이제 이 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고인돌은 우리도 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족장의 무덤으로 지금까지를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형 고인돌의 위용과의를 축소하는데 당시 권력가들의 무덤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거대한 고인돌을 만든 것은 대부분 개인 무덤보다는 하나님께 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다고 일부 이제 그 학자들이 주장하고 또 나섰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 전역에 고인돌 기원은 약 3,000년에서 4,000년 전으로 구설로 가며 가장 오래된 것은 약 6,000년 전까지 배달국 시초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70%가 한반도에 있고, 우리 천제라는 제천의 의식을 행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수천 개의 그 고인돌이 있는데 한반도에만 4만 개 이상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강화도 하전면 부근에 있는 고인돌은 사적 13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고인돌은 현재 남한에 발견된 탁자식 고인돌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덮개돌의 크기가 장축 길이가 한 650cm, 6m 50, 너비가 520cm, 5m 20, 두께가 120cm, 1m 20, 무게는 약 8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받침돌 크기는 길이가 3m 50, 또 464cm며 두께가 60cm, 80cm입니다. 높이는 140, 1m 40이고 덮개돌 두께를 합치면 고인돌 전체 높이는 2m 60에 이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대규모의 아마도 제천의식이 치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고인돌은 고창, 운창리에 있는 것으로 높이 4m, 무게 200여 톤으로 초대형 고인돌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고인돌은 다른 거성문화의 본질적인 기능이 다른 것으로 우리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대사의 가장 귀한 유물이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조선은 지금 역사를 왜곡을 많이 당해서 그렇지 대제국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부터 벼농사를 재배를 했고 또 보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벼 이외에도 조, 기장, 콩, 팥, 수수 이런 잡곡과 닭, 돼지, 소, 말 등 가축을 기르고 산짐승 사냥으로 고기와 가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또한 나무 그릇을 사용했고 시루단지, 항아리 등을 만들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우리 특히 한민족의 전통적인 난방시설인 온돌 문화가 이때부터 사용됐다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은 대제국으로서 찬란한 생활 문화를 가진 그런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제50년 BC 2284년 홍수가 범람해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게 되자 왕검은 풍백평호에게 명해 물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지금 저기 나오고 있고요. 팽호는 산에 있는 흙을 옮겨 지방을 만들고 하천을 잘 조정해 백성을 편하게 하고 기거하도록 했다.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 우리 단군께서는 배달 임금, 정통적인 개선 임금으로 고조선 1대부터 47대까지 총 47명의 단군이 2096년 동안 계승했고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사 절반 이상이 역사 교과서 몇 장으로 이게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잘못입니다. 때문에 우리 뜻 있는 그 학계나 또 재화사학자나 이런 저기들은 중국과 일본에 왜곡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사를 복원해야 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걸 복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서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 역사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국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그 세대주의, 또 일본 식민사관, 고조선의 한반도에 국한된 이 소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중원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도 전 세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전 세계 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서 이 우수한 DNA들이 모여가지고 이 좁은 영토에서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중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고 우리 문명이 우리 한민족에서 나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를 복본에 옛날 근본에 저기로 돌려놔서 우리 인류가 영적인 시대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제들이 우리 역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고대사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라고만 하면은 맨날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서 복원하고 만들고 우리 근본을 찾아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DNA를 전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21세기 이후는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고조선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우리 지금 현재 고조선까지입니다. 이후로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서서히 해나가고 지금까지의 내용 이거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강의를 이제 그 역사 강의보다는 이후로는 우리 사학자들이 제대로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상고사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근본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전 세계의 새로운 리더국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이에 따른 원리, 우리 천부경도 여러분들한테 원리도 알려해 드려야 되겠고, 또 그때 그 교화했던 3.1신고, 치화했던 참전기경 뿐만이 아니고 태을경, 지금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선도입니다. 신선호흡법입니다. 신선호흡법을 해서 우리가 그 아프지 않고 우리가 기로서 우리 그 몸에 6만 한 7천의 기공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 우수한 대처학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종교를 표방하는 것은 이 우리 그 의학 분업 때문에 우리 우수한 대체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을 병원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우리 좋은 공기와 기와 우리 대체학을 한다면은 우리 삶을 좀 더 안 아프고 풍요롭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할 수 없이 제가 대한민족회를 종교로 만드는 우리 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종교로 만들어서 역사도 찾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민족들이 또 세계인들이 다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로 갔을 때는 편안하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할 역할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족과 손잡고 이런 우수한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21세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